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슴이 시키는 일이란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실천편을 읽었습니다. 김희울 지음 판테온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본죽 창업자 김철호, 전 KTF 부사장 조서환, 전 프로야구 선수 양준혁, 세계 최대 피트니스 클럽인 커버스 창업자 게리 헤이븐,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 버진그룹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 24시간 뉴스 채널인 CNN 창업자 테드 터너, 세계적인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 패션계의 연금술사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 이렇게 총 13명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또 그 뒤에 플러스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13명의 성공 스토리를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측정할 수 없는 무한대.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 초대 황제인 무제 때의 일이다. 무제는 각종 책에서 한자씩 모은 1000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었다. 왕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모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모아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었다. 그 당시 주흥사라는 학자가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 사실을 안 무제는 주흥사를 불렀다. 주흥사를 죽이기에는 그의 학식과 재능이 아까웠기 때문이다. 내가 네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 황제폐하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다. 이 1000개의 글자를 한자도 중복되지 않게 이어서 문장을 만들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 죄를 사면시켜 주겠노라. 시간은 단 하루다. 단 하루 만에요? 어찌 그것을 단 하루 만에 한단 말입니까? 죽고 안 죽고는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할 말을 다 했으니 썩 물러가라. 주흥사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1000개의 글자를 이리저리 조합하고 정리하며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주흥사는 하얗게 밤을 지새며 열중했다.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었다. 단 하루 만에 한자도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는 마침내 1000자의 글자를 한 구가 4자로 이루어진 250개의 문장으로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천자문이다. 주흥사가 완성한 문장을 보고 무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녕 이것을 단 하루 만에 했단 말인가. 결국 주흥사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후세 사람들은 주흥사가 밤새도록 그 문장을 만드느라 고심하고 집중한 나머지 하룻밤 사이에 주흥사의 머리털이 하얗게 새었다고 해서 천자문을 백수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마도 주흥사에게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이 없었다면 하룻밤 사이에 천자문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죽을 힘을 다했기에 살 수 있었고 위대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인생을 크고 길게 보라. 하버드대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시간 전망이라는 이론을 발표했다. 시간 전망이란 지금의 행동과 의사결정이 미래에 끼칠 영향력을 말한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선 과거의 시간에 머물거나 눈앞의 이익만을 쫓지 말고 멀리 보고 길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간 전망이 길수록 성공과 행복의 비율은 높아진다. 불행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시간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인생을 크게 보고 길게 보라. 그러면 시련이 한낱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질 것이다. 또 바람이 지나간 뒤엔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봄날이 온다는 걸 안다면 시련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 자신감 넘치는 상상을 하라. 시련이나 불행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자신감이다. 따라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끊임없이 품어야 한다. 자신감을 잃는다면 스스로에게 소홀해지고 삶의 의욕마저 놓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최고의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구름 속에 가려져 있지만 분명 위대한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는 태양과도 같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잠들기 전 자신감 넘치는 상상을 해보자.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면 그 잠재의식은 일종의 명령이 되어 긍정적인 행동을 끌어낼 것이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가능하면 많은 시간 자기 긍정에 대한 최면을 걸어라.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2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속의 욕망에 눈을 떠라입니다.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복의 기적을 믿어라.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처음부터 겁을 낼 필요는 없다. 막상 하다 보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짜증이 나기도 하고 지겨워진다. 그래서 대부분 고지를 앞에 두고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성취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잠시라도 멈추지 않는다. 멈추는 순간 게을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포기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으로 무장해야 한다. 긍정의 생각을 학습시켜라.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움직임을 따르기 마련이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채워라.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신념이란 일종의 정신 상태이다. 자꾸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자기 암시에 의해 장애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 다음은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찾아 심장을 내던져라. 싱그러운 기운과 젊음의 생기로 넘쳐나는 스탠퍼드대 캠퍼스의 어느 봄날, 검은색 재킷에 선글라스,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노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영문과가 있는 건물 쪽으로 힘차게 걸어갔다. 학생들은 힐끔힐끔 그를 쳐다보면서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 예. 남자도 고개를 살짝 숙여 답례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누구지? 나를 아나? 이상하다. 이 학교에서 나를 알아볼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잠시 후 남자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래. 나를 교수로 알았던 거야. 그럴 만도 하지. 남자는 웃음을 머금은 채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301호 강의실이 저기군. 남자는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수다를 떨던 학생들이 남자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다. 어디에 앉을까 머뭇거리자 학생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라니. 남자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실 남자는 교수가 아니라 초급 작문 수업을 듣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착각할 만도 했다. 나이 지긋한 사람이 강의실에 들어온 이상 누가 그를 학생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잠시 후 진짜 교수가 들어왔다. 교수는 남자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다. 그러자 남자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수줍게 말했다. 제 나이는 꽤 많습니다.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그리고 오리건주에 살고 있으며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었고 늦었지만 소설을 정말 쓰고 싶어서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박수로 남자를 환영해 주었다. 그렇게 남자의 대학 생활은 시작되었다. 그 남자가 바로 나이키의 창업자 필 라이트이다. 사실 필 라이트는 이미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교수로 출강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 높은 지식과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신분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바로 소설을 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예전부터 소설 쓰기에 관심이 많았다.
일하는 중간에도 잠시 짬을 내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남몰래 습작도 해보았다. 그러면서 서서히 소설가의 꿈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이든 이루기 위해선 기초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학생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는 교수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했다. 그래서 몇 달간은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발각됐고 학생들은 역시 다르시군요 라며 감탄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교수가 내준 과제도 꼬박꼬박 해오고 학생들과의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더더욱 놀라운 건 오리건주에 있는 자택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캠퍼스까지 매번 자가용 비행기로 통학을 했을 만큼 새로운 꿈에 대한 열정과 도전의식이 강했다. 필 라이트는 해야겠다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만약 그에게 그런 두려움 없는 시도가 없었다면 아마 나이키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이키 신문 광고 카피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st do it. 일단 한번 해봐. 너무나도 우리는 자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겁을 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사실에 겁을 냅니다. 우리는 예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고함치고 싶으면서도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함칩니다. 왜? 두려워할 시간은 없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십시오. 모험을 하십시오. 신문사에 편지를 쓰십시오. 급여 인상을 요구하십시오. 코트에서 승자를 부르십시오. TV를 던져버리십시오.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하십시오. 봅슬레이를 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한번 해보십시오. 지명타자에게 큰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 보십시오. 특허를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녀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당신에겐 잃어버릴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얻을 것만 있습니다. 일단 한번 해봐. Just do it. 다음은 24시간 뉴스 채널인 CNN 창업자 테드 터너의 이야기인데요. 세상 사람 모두가 반대해도 꼭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테드 터너는 어릴 때부터 옥외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학 갈 때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브라운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전공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는 경영학과를 가라고 하는데 아들은 그리스어를 전공한다고 하니 아버지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스어라니 너 지금 제정신이냐? 막 하면서 이제 화를 낸 거죠. 그런 과에 널 보내려고 이제껏 널 키워온 줄 아냐? 그건 안 된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경영학과에 가야 해. 하고 아들을 말렸지만요. 아들은 양보하지 않고 그리스어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거역한 터너에 대해서 너무나 섭섭하고 격분한 나머지 분노의 편지를 아들에게 이 터너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터너에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고전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다니 너의 선택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나는 교육의 목적은 같은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목표가 정해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그리스어를 배우려 한다니 죽었다 깨어나도 널 이해할 수가 없구나. 대체 그리스어로 누구랑 대화를 나누겠다는 게냐? 점점점 점점점. 아버지의 한숨이 막 들리는 듯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넌 결국 바보가 될 게 뻔하다. 네가 당장 그 끔찍한 환경에서 빠져나왔으면 한다. 그러나 네가 계속 그 길로 나가 그 세계에 발을 담그겠다면 나는 나대로 살 수밖에. 점점점. 내가 옳은 거면 좋겠다. 넌 지금 원수들의 함정 속에 빠져 있다. 내가 왜 널 그리로 보냈지? 유감이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완강함을 편지를 보내서 표현하고 있는데도요, 자신의 뜻대로 그리스어를 전공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보낸 이 편지를 대학 신문인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에 익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우, 진짜 대단하죠? 하지만 얼마 후에 기숙사에 여자를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고 말았고요. 결국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또 아버지에게 자신이 능력 있는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좋은 아이디어를 자주 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진짜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쌓기 위해선 라이벌을 한 사람 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목표가 생기고 실력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된다. 둘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념을 가져라. 신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강한 열망,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독한 의지의 표출이다. 한번 굳어진 신념은 그 무엇이 방해를 하고 누군가가 굴복시키려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셋째는 승부수를 띄워라입니다. 기회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다. 따라서 기회다 싶으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승부수를 띄운다는 건 목숨을 걸 만큼 집요하고 끈질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기회가 왔다 싶으면 어린아이의 집요함과 무모함이 필요하다. 절대로 도중에 정지 스위치를 눌러선 안 된다.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이 책에 실린 13명의 롤모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용기를 얻을 수 있기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3명 말고도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성공의 기회를 이 책을 읽고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